컴퓨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를 끄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소름. 나를 AI 설계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축가가 그러면은 건축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학술 분야에서 말하는 그 AI 건축 설계나 뭐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범위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AI 설계 이전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뭐 보면 디지털 아키텍처 해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쪽에 가서 제가 석사로 처음 갔을 때, 야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래서 설계하다 왔어. 뭐 어떤 설계했는데 막 물으면 뭐 할 말이 없어서 뭐 디지털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못 알아들어요. 그쵸. 네, 디지털 아키텍처가 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아날로그 아키텍처의 반대말인가? 아날로그 아키텍처. 드라잉?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더라고요. 사실 디지털이란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었어요. 디지털? 디지털이라고 발음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요, 사실. 그쪽에서 하던 설계 중에 소위 말하는 AI 설계라고 부를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형태를 조건에 맞는 형태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설계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뭐 건물의 사이즈라든가 법규적인 이런 룰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네레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제네레이팅 디자인,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한다던가, 거기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잖아요. 그럼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부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적게 개입해가지고 얘가 자동 생성해주는 거예요? 제네레이티브나 뭐 이런 게? 코드화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어떤 것들 기준들을 정면 예. 얘가 컴퓨터가 난수를 예. 발생하는데 예. 그것들 코드화해서 사실은 1, 2, 3, 4안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개입해서 취사 네. 선택을 하긴 하지만 예. 그라스호퍼도 그 조건들을 계속 그러니까 조건들을.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예. 그 결과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야. 파라메트릭 모델링 역시도 건물을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의 창의 크기, 문의 크기, 공간의 분위기,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까지를 이제 다 수치화하는 거죠. 그 수치화에 최적화된 이런 공간을,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시도됐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파라미터를 주면 AI가 아니죠. 네. 인간이 만든 파라미터고, 사실 우리가 설계하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빠르게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툴로 쓸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AI라고 그건 부르기 어렵죠. AI라고 부르려면은 그런 정보들을 컴퓨터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파라미터의 의미를 로봇이 알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는 건 아직 아직 안 되는 단계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챗 GPT,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신 교수님하고 따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뭐지? 결국 뇌에서도 전기 작동인데 우리의 생각과 AI의 생각도 저는 근데 구글의 차이와 챗 GPT의 차이가 뭐냐면 구글은 여태까지 그 파라미터, 좋은 파라미터를, 아니 좋은 키워드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빈번한, 아니면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검색을 해줬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이 다 조합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챗 GPT는 그냥 내가 가진 질문을 문장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한 다음에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책을 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니? 그럼 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대지를 보고 여기 대지가 건폐율이 얼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들을 인자들을 계속 찾아 넣는 거예요. 잘 넣는 애가 좋은 결과물, 법규에 잘 맞는 건물을 했다 그러면 대지를 던져두는데, 이 대지의 근생이 좋아? 기획도 할 수 있는 거. 근생이 좋아? 주택이 좋아? 그럼 주택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 장씩 드렸거든요. 이게 AI로 디자인 관련된 것도 요즘에 하고 그래요. 이제 AI한테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제 교토 나이키 매장을 지어보라고 입력을 했더니 나온 게 이제 요 이렇게 컨셉인 해석했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진짜. 구글이 우리가 그냥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조합하는 수준이라면은 이제 AI는 우리가 말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내놓는. 이제 도쿄 스타일로 나이키의 네. 매장을 한번 그쵸. 디자인해봐. 네. 저는 이거 사진 보고 이 지붕에 이런 컨셉에 야, 나이키의 이 선과 첨화선이 그냥 뭐 이렇게 되나? 이게 이쁘진 기술적으로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기술적으로랑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정도를 렌더링해서 바로 낸다는 게 되게 놀랐는데 이거 사진 보고서 느낌들이 어땠을까가 살짝 궁금한데 노사봉? 저는 엄청 미래지향적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되게 상상력이랑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들인 것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해볼만 하네. 그래요? 왜냐면 건축도 제가 하는 거하고 박현주 선생님 하는 거하고 뭐 노사보가 하는 거하고 이미 달라가지고 저는 거기서 약간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어떤 누가 일을 맡겠다고 해서 뭔가 딱 답이 딱 나오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이 2가 딱 나오는 게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빨리 할 수 있거나 속도의 문제?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옛 분야 했을 때는 또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실제 이렇게 구현된 걸 보고는 다분히 뭐 이런 건축을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쇼킹하진 않았어요. 할만하다. 네, 한번 해볼만하다. 두고 봅시다. 속도는 못 따라가지 않을까. 예, 그쵸. 설명을 봐도. 저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예, 이게 어떤 의미로 너가 태양의 고도를 고려해서 파사드를 이렇게 처마를 내민 거니, 아니면 창을 그거에 맞게 뚫은 거니, 근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생각을 하는 그 방법이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 챗 GPT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언어를 이해하고 있고 도쿄를 예, 예, 예.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요 이미지는 사실 이제 구글 이미지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보면은 재밌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향들, 키워드들을 막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 말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다른 걸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남쪽에는 처마를 내줘. 창은 크게 해주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하는 설계와 뭐가 다르지? 이럴 수 있나? 예. 건축 좀 했는데 여기 창내면 안 이쁜데. 그지? 그거는 사실은 판단을 내가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구현해 준다기보다는 여기 창내면 안 돼요. 여긴 창 없애시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긴 창 내면 안 돼요. 여긴 창을 안 내는 게 좋아요. 라는 거를 저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챗 GPT에다가 내가 만든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크리틱을 해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봐. 그러면 분명 얘기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창을 크게 내시면은 불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되네. 예, 예.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거는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애갈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건축사가 미래 직업, 미래에서는 소멸되는 직업이 될 거냐? 여전히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해서 유효할 거냐가 저한테는 오히려 더 중요한 테마 같아요. 계속 발전될 거예요. 더 정밀해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건축가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검토는 컴퓨터가 다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난간을 이렇게 설계했는데 난간의 방수를 어떻게 하고 뭐 단열재가 끊기는 건 어떻게 이거는 이제는 건축가가 익혀야 될 학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업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발전되면? 반대 아닐까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건축사가 업무가 그림 그리고 실제로 프로듀스를 하는 거에 뭔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없어지는데. 아니죠. 신 교수님이 뭐가 저번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세돌이 뭐 바둑 이렇게 할 때 하기 전에는 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인데 겨우겨우해서 한 판 이겨가지고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 전 인류의 어떤 쇼킹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은 뭐냐? 지금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피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모든 분야에 우리는 창의적인 그쵸. 거는 제일 못할 거다 했지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창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해요. 창의적인 것들을 가장 잘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까. 이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챗 GPT가 나오고서 제가 이게 품고 있던 의문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BIM 툴, 레빗이라는 BIM 툴의 의미를 설계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금방 시스템이 다 들어간, 엔지니어링이 다 들어간 그런 모델링을 금방 해준다 라고 봤고, 도면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봤고, 뭐 건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굉장히 컨스트럭션을 다 시뮬레이션 해주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쳐다봤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건물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그런 BIM 모델링이 아닐까? 내가 BIM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에게 주면은 답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챗 GPT를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제 CAD 도면을 주면은 이제 CAD 도면을 학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거는 답안지를 못 주고 있어요. 아니 컴퓨터가 한 디자인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남쪽으로는 좀 더 크고 북쪽으로는 줄여. 그리고 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교가 있는 부분은 이런 건 없애야 돼.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듯이 챗GPT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요. 기술적인 밑받침. 그걸 인간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구글의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탁 경질이 된 사건이 있는데 구글의 챗봇이 있어요. 구글의 챗봇과 대화를 한 내용을 노출했다가 그 사람이 잘렸다. 어떤 텍스트를 공개했는데 구글의 챗봇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인공지능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거 소송했던 거. 예. 그 내용을 저는 유명한 거예요. 되게 이렇게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얘가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게 구분하기 못할 정도면은 그냥 자의식이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처음 내가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자의식이 예. 있다는 건 자아가 네.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무형의 예. 형체가 없을 뿐이지 컴퓨터 예. 형상이지. 그 컴퓨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전원이 꺼지는 거. 나를 끄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채팅한 사람이 걱정하지 되게 말아요. 유명해요.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컴퓨터가 고마워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고마워요가 예의상 고마워요라고 말은 해주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뉘앙스가 사람을 다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언젠가 만나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영화네. 영화예요. 네. 직원 중 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근데 왜 소송에 걸린 거예요? 자의식을 학습시키는 문장들을 구사해서 그런 아니요. 구글의 내부 정보를 내부 개발 그거 따는 거죠? 어플을 공개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예.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린 거는 그것 때문에 잘린 네. 거고 네. 소송은 얘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얘한테 너 인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여해달라 그러고 이제 개발자가 영화네, 그게 영화네. 개발자가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 그 망한 영화. 안 망했다던데? 뭐 나 되게 보고서 재미없어가지고 모르지? 네. 그래서 교수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가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습니다. 의견을 살아남고 안 남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또 교수님한테 답변한다. 교수님한테 답변 이게 진짜 교수님한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은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에 저는 사람을 주는 게 직원 한 명이나 두 명의 분량을 얘가 처리할 수 있으면은 굳이 내가 직원을 두면서 일을 해야 되냐가 되면은 이제 각 사무소가 이제 직원을 줄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당연히 주는 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건축가가 줄지 않겠냐 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주가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소정의 비용을 내고 땅을 대입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부터 공무원은 상대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네. 제일 힘든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공무원도 돼. AI가 띡 클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럼 오케이 나오면 사이드 검토 올리는 거고. 둘이서 그냥 같이 알아서 하는 근데 거네?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건축가의 업무를 설계로에 집중했는데 건축가의 업무는 기획을 하고 앞에 단에 건축물 생성을 도와주는 것까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생성 업무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근데- 현장 감독. 근데 오히려 기획도 걔가 잘한다고. 그래서 기획도 잘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 블랙이니까 재미있는 얘기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지경이 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우리는 캡슐에 들어갈 거고 캡슐에 들어가서 우리 뇌를 여기 연결을 할 거고 매출세. 그래서 진짜 메타버스인 거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버리면 되는 경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아날로그적인 걸 대입할 굳이 필요가 없다. 아날로그에서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캡슐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 세상이 되고 건물을 잘 설계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큰 의미 없는 그냥 국가에서 캡슐 정도는 그냥 다 주고 일은 로봇이 하고 생산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정말로 메타버스에서 유희만 즐겨도 되는 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인구인데 캡슐에 네. 들어가면 인구는 어떻게 아니 거기 만들어? 아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하. 막 만들잖아요.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만화 영화 있었는데 그거. 외출시도 그 캡슐 안에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조인을 누가 해주나? 그렇죠. 상상의 끝까지를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네. 기하 급수적으로 AI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네. 저희가 나눴던 그런 수준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것 같아요.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몇 년 정도? 100년? 꽤 아, 오네. 그래? 상당히? 아니 상당히 오네. 인공지능이 뭐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때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최적화 수준의 뭐 그런 게 벌써 한 20년 넘게 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파라메트릭이 예. 건축 쪽에 쓰이게 된 게 몇 년 얼마나 돼요? 파라미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르꼬르 비제부터 뭐 모듈러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다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계산을 해서 산출해서 나와 주는 그래서 예. 그거를 적용하는 예를 예. 들어서 신세계 그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럼 그게 나온 게 한 파라미터.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괴리 형님이 처음 아니에요?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꽤 오래됐구나. 손으로 괴리- 뭔가 괴리는- 이형을 만들어내는 거를 예. 아날로그라고 프랭크 하면 게리는 어차피 그 건축이 워낙 혁신적이니까 그 게리 테크놀로지라고 해 그 팀이 있죠.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동대문 DDP 같은 경우도 자하디드 사무실에서는 계속 라이노라고 하는 건축 프로그램은 그 디자인 툴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툴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카티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게리 테크놀로지가 붙어서 동대문 DDP도 완성을 해줬고 자하디드 사무실에서는 공률만 구성해줬어요. 공률만. 거기서 베이징 새집처럼 생긴 것도 다 거기서 했고. 그 파라미터가 자의적이냐, 인공지능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뭔가 자동화된 생성이 쉽게 되는, 생성하게 예.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고전적인 어떤 걸로 도면을 그린다라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거 뭐 세그먼트를 다 나눈다거나 근데 그런 식의 설계는 그라스호퍼가 처음이라는 그쵸. 교수님 그라스호퍼가 개념으로 네, 그쵸. 왜냐면 예. 그 나머지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세그멘트를 네. 나눈 거지 그거는 네, 네. 디지털 설계는 아니라고 네. 보면 적어도 이제 슬라이드를 옮겨가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디지털 툴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인공지능 개념도 사실 한 70년대부터 다 있었어요. 70년대 그쵸. 예,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크게 나눠가지고 학습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답을 가르쳐주고 몇몇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방식 이 왼쪽이 머신러닝 같은 거요? 그리고 그냥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서 무한의 빅데이터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옛날 이건 안 된다. 우리가 현상들을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능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조합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조합은 학습되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여태까지 크면서 조합을 하는 능력을 키웠듯이 사실 우리 뇌를 연구한 거거든요. 우리 뇌 속에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네트워크의 전기 신호가 찌릿찌릿 가면서 그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고스란히 흉내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죠. ANN 해가지고 뇌과학해요? 예. 그래서 그냥 머신러닝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로 이제 귀결되고 있어요. 그 방식이 챗GPT가 하는 거고 지금 공교롭게도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 같은 회사. 예. 세 분이 보시기에 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AI가 할 수 없는 건축가 업무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미팅? 오프라인 미팅? 공무원과의 싸움? 공무원과 싸움?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공무원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까요? 이제 AI가 되면 검토가 얘가 다 법이 이게 끝나니까. 정확하고 뭐 이런 그렇죠. 대법원 정확성은 8년까지 해서 딱 정리해서 리포팅으로 해서 딱 어떤 게 주는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인허가는 더 클리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 지을 때 틀을 만들어 놓고 되게 검토라고 그러나? 되게 빡빡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두리 있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유두리 저는 지금이 별로인 게 안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따라서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공무원과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있어야 없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더 좋은 혹은 다양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게 또 줄 외국은 텐데 법 체계가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협의하게 돼 있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거 되고 하니까 걔네들 벗어나는 건 허용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협의 체계로 되면은 큰 거 예를 들어서 뭐 건폐율, 용적률, 옆당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서를 자유롭게 한다면은 그 협의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유례 같은 데 가면 다 막 똑같은 막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법 문구대로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은 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가이드가 되는 거고 맞아요. 분명히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다면 이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아니면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구에 갇혀서 그게 목적과 잘못된 문구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대로 판결이 나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키지 않은 문책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건 법 철학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의 직업에 대한 미래를 짤막하게 예언을 해주신다면 노사부부터 들어보니까 되게 AI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것 같은데 아직 저는 뭔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살짝 두려웠는데 제가 공부를 뭘 하냐에 따라서 저의 역할이 건축가지만 또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나름 괜찮은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BIM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막 우리나라 설계도 다 그걸 바뀔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AI는 좀 무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툴 같은 것들은 인간이 좀 오히려 못 받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환경에서는 좀 CAD도 아주 단순한 수준을 쓰고 그것 때문에 신 교수님은 되게 답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도 해준 적도 있고 너무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나도 외부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긴 한데 네. 거기다가 막 이제 스케치까지 하고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 이 AI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도움은 많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랜드북인가 그런 어플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일주사선 이래서 지원되는 그 사이트는 한정되긴 했었는데 매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던 설계 사무실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움이 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뒤로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찾아갈 건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사진가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캐논 카메라 이렇게 들고 누구라도 찍으면 전문가 정도 수준의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근데 찍다 보니까 사진가들이 더 위대해 보이네. 이런 개념과 어떤 장면을 포착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AI에서 많은 생성물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면 AI가 선택하는 AI가 잘 집이 아니면 사람들은 뭔지 이건가? 그래서 그냥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 AI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설계자한테 이야기하면서 할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설계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설계하는 모든 귀찮은 그런 과정들을 AI가 맡아주니까 우리는 정말 재밌는 거 진짜 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계를 막 손으로 하고 대화로서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좋겠다. 그렇죠. 아주 재밌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유희의 영역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래. 네. 저는 방금 설득됐어요. 유예 과정은 거칠 것 같아요. 캡슐 가기 전에. 네. 충분히 재밌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분명히 역할이 변모가 될 것 같아요. 비정형의 시대가 제대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네요. 잘 안 되길 바래요. 왜요? 그냥 비정형이 싫어?